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용장군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도 저희가 한 분의 사주를 들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분의 사주를 한번 드려볼 테니까 느껴지는 기운 그대로 어떤 물 것 같은지 정말 신점으로 선생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남성분의 사주를 들고 왔고요. 네. 1959년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새카매요? 까맣게 굉장히 아득하다 그러거든. 그러면 아득하다라고 하면 근데 막 울어. 억울하다 그러고 굉장히 많이 울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피눈물 흘린다고 그러잖아. 굉장히 지금 이 사람은 그렇고 지금 이렇게 사주를 보면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다라고 그러는 거고 그러면 거의 이제 죽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노인분들이 이제 기운 없이 이렇게 누워 계시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도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 한잔하신 분들 보면 딱 지금 그 형국이다 그래. 그러면 이 사람은 근데 까매. 그러면 까맣게 보인다는 건 뭐냐면 형체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가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까매. 까맣다. 까매. 근데 울음소리가 굉장히 억울하다 그래. 근데 굉장히 억울하다. 그러니까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거 보면 괜히 죄 없는 사람 이렇게 독약을 먹여서 죽이잖아. 왕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만큼 본인이 억울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맺힌 게 굉장히 많아서 가셨으면 저승길로 잘 가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구천을 떠돈다 그런 지금 상황이 그래. 근데 이분은 지금 굉장히 눈물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너무 많이 울어서 눈물도 안 나와. 왜 우리가 이제 너무 많이 울면은 눈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 지금 상황이 그래. 아직까지도 못 떠나고 있다. 못 떠나. 이분은 못 떠나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살아생전에 해야 할 일을 다 못했다라 그러거든. 뭔가 이 사람이 뭔가를 해야 돼. 네.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못했다 그래. 그러니까 지금 저승길로 못 가시고 떠도는 귀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이분은. 그러면 선생님, 네. 좀 무리한 부탁일 수도 있지만 이분이 어떤 부분이 그렇게 억울하고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는 건지 그런 것들도 혹시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지금 이분을 이렇게 보면은 말이 하고 싶은 거야. 말이 하고 싶어.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억울하다 그러면 뭔가 본인하고 관련된 거라든지 내 주변하고 관련된 거라든지 본인이 하고 싶었던 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러면 무엇인가 본인이 바로잡고 싶었던 일이나 아니면 본인이 평생에 이분은 이렇게 보면은 날개가 있거든요. 날개가 있는데 이 날개를 펴고 날아야 돼. 네. 근데 이분은 날개를 피지를 못했어. 날개를 피질 못하고 딱 갇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갇혀버리니까 이분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 그러니까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새를 이렇게 보면 새는 막 땅이고 하늘이고 막 날아다니잖아. 네. 이분은 그렇게 날랐어야 되는 사람. 이 사람 굉장히 똑똑하고 고지식하고 굉장히 머리도 좋고 굉장히 이분이 제대로 공부가 뒷받침이 됐다라고 하면 굉장히 크게 될 사람이었다고. 굉장히 크게 될 사람이었는데 이게 지금 이분은 그런 것들이 잘 안 됐다 그래. 무엇인가가 이분 발목을 딱 잡았단 말이야. 네. 못하게끔. 그러면 그게 가정 형편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가정적인 문제가 있는 거고 무엇인가가 문제가 있어서 딱 발목을 잡았단 말이야. 그러면 발목을 딱 잡히니까 이분은 날개는 달려 있지만 날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새장 안에 갇혀버리는 거지. 이분이 그래. 그러니까 막 본인이 답답한 거야. 입도 막 당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떠한 예전에 막 이렇게 보면은
입도 결박을 하고 사지 다 묶어놓고 말도 못하게 입안에 재갈을 물리고 막 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분이 지금 그래. 나는 재갈이 물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선생님, 너무 소름 돋아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나도 지금 막 소름이 짝짝 돋아. 제가 몇 가지의 좀 정보를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선생님이 지금 맞추신 게 맞습니다. 맞아요? 이분이 지금 이승을 떠나신 분 사주를 제가 가져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돌아가신 지 좀 되신 분이에요. 근데 실제로도 이분의 죽음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여쭤보고자 오늘 이분을 제가 들고 온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 봤을 때도 이분의 죽음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분의 느껴지는 기운이 억울한 부분들이 좀 많이 느껴진다. 굉장히 억울해. 굉장히 억울해.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보면 자꾸 이제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꾸 보여지는 게 뭔가 보여지냐면 그 사약 먹는 거 있잖아. 우리 네. 옛날에 뭐 장희빈이도 사약 먹고 죽고 그런 것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거야. 지금 화경으로 지금 자꾸 보여지는 거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아파서 내가 내 명대로 살고 몸이 아파서 이렇게 간 게 아니고 강제적인 죽음이라는 거지. 그런다고 해서 누가 칼을 들고 이렇게 해갖고 죽인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 내가 아직 갈 때가 안 됐는데, 강제적인 강요에 의해서 아니면 강제적인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이분 죽음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분이 사실 어떤 분이시냐면은 이재선 씨라고 이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 대통령 이재명 씨의 친형 되시는 분의 사주예요. 네. 그런 분을 여기 갖고 오면 어떡해. 이런 공개적인 방송에. 네, 근데 되게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아서 그분은 저희가 한번 어쨌든 저희가 누군지 밝히고 제가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기운으로 느낄 수 어떤 기운이지 궁금해서 제가 가져와 봤거든요. 근데 선생님 그런 식으로 점수가 나온다니까 굉장히 놀라운 부분인 것 같네요. 굉장히 좀 억울하다 그래. 근데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형님이라고 하면 예전에도 좀 봤던 것 같아, 논란거리가. 근데 이분은 좀 대통령님께서 좀 그래도 한때나마 한 배 속에서 태어나고 이제 형제였으니까 뭐 죽음이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래도 망자의 넋은 좀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을 풀지 않으면 당사자한테 분명히 오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이제 구술을 하잖아. 잘 가시라고. 그게 하는 목적이 뭐냐면 물론 이제 내가 사는 날까지 뭐 80, 90세 뭐 이렇게 해갖고 사시는 날까지 건강하게 사시다 가시면 그나마 편안하게 저승길로 가셔. 근데 이렇게 억울하다 뭐하다 해갖고 이제 이렇게 젊으셨을 때 가시면 이분 같은 경우 굉장히 한이 많거든. 본인이 막 억울해서 지금 못 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어디까지나 귀신이야. 돌아가신 분이 아니야. 돌아가셨지만 귀신이라고. 부천을 떠들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을 제대로 풀어서 보내드리지 않으면 이 집안은 조상의 해를 입을 수밖에는 없어요. 지금이야 잘 나갈 수 있지만 이 해는 그 대에서 아니면 그 자손으로까지 내려간다고. 이분 굉장히 지금 맺힌 게 많고 본인이 풀어야 할 게 많고 말로 다 못한 것들도 많고 굉장히 억울하다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내 발목이 잡힌 형국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풀어줘야 되는 거라고. 이거는 뭐 미신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얘기로 내가 내가 탈 없이 잘 살면은 내가 잘나서 잘 사는 줄 아는 거고 내가 조금 안 되고 망하거나 이러면 우리 조상님은 왜 나를 안 돌봐주시는 거야 이제 이런 얘기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잖아. 이게 지금 이 사람 이재명 대통령님 형이라고 하면 이 말에 지금 현재 당장은 아니지만 딱 들어맞는 시기가 앞으로 4, 5년 안에는 들어와요. 들어온다. 들어와요. 이게.
그러면 그때 가서 형님 죄송합니다 하고 풀어줘봐요. 소용없다는 거지. 그러면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뭐 교회를 다니든 천주교를 다니든 뭐 불교를 다니든 어느 종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미신이라고 할 게 아니고 이 형님에 대한 마지막 예우라고 생각을 하고 좀 가시라고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 그래야지 본인도 살고 본인 가족도 살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벌이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벌 당연히 내려오지. 벌이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이 벌이라는 게 그럼. 뭐 법으로 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럼. 하늘에서 내리는 천벌이라는 것도 천벌이야 있으니까. 이게. 그래서 예전에 우리 이제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가 악의 끝은 있어도 선의 끝은 없다고 해요. 악의 끝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생각을 하셔서 우리 대통령님이 뭐 미신이다 아니다 이런 거를 떠나서 그냥 그래도 내 형님이었으니까 내 형제였으니까 그거를 좀 넋을 좀 잘 풀어줬으면 좋겠네. 그래야 본인도 살아. 알겠습니다, 선생님. 요 정도까지 말씀해 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근데 진짜로 신발이 나 아까 무서웠어. 진짜 나 영검하시네요. 진짜 선생님. 무서웠어.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잘 지냈어요, 선생님? 어서 와. 네. 차 안 막혔어? 차 적당히. 야, 그래도 이제 가을이라고 조금 네. 아침 저녁으로 산산해야. 네, 맞습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 기도 갔다 왔는데 저녁에 보일러 떼고 잤잖아.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응. 추석 끝나고 나갈 거 찍을 건데 응. 신년운세 찍을 거예요. 응. 네, 신년운세 찍기 전에 응. 제가 또 한 궁금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또 원래 또 영검하신 거 제가 알잖아요. 그래서 쉬운 하나 것 좀 줘, 쉬운 것 좀. 촬영이 전에 몸풀 겸 테스트로 하나 테스트? 혹시 뭐 하나 한번 점사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선생님? 그래, 나 야 욕 많이 먹어. 아, 그래. 그러면은 제가 오늘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응. 사주만 들어볼 예정이에요. 넌 진짜 테스트하러 왔구나. 아, 네, 그래서 사주를 듣고 그냥 느껴지는 기운들을 한번 선생님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서 알았어. 일단은 남성분이고요. 어? 그리고 이시성을 가진 분이에요. 이씨. 네, 그리고 나이는 줘야 될 거 아니야. 네. 59년. 오. 그리고 야, 너 나랑 장난하냐? 왜요, 선생님? 이 사람은 죽은 사람 아니야? 왜요? 어우 소름 끼쳐. 어우 소름 끼쳐. 이 사람 안 보이는데? 안 보인다는 게 어떤 말이에요, 선생님? 아니 이 사람 죽었어. 안 죽었어? 죽은 사람 사주 갖고 오면 죽여버린다 진짜. 이 사람 죽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야, 이 사람 너무 억울하다. 이 사람은 어디를 가지를 못하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사람 같아. 영혼 자체가 어디를 가지를 못해. 그래서 야, 근데 이 사람 자기 어디 아파서 죽은 거 아닌데? 아, 그래요? 왜 이러지? 어우 소름 끼쳐. 이 사람 갇혀서 누군가가 죽였어. 되게 억울하고 사람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사람이 착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봤을 때는 형제지간에 형인지 동생 이거 형제지간에 대단한 사람이 있을 거야. 아, 그래요? 형제지간에 아마 이 뭐 예를 들자면은 우리 뭐 기업가나 정치인이나 뭐 어쨌든 그 대단한 사람들 있지 않냐 우리가 네. 말하는 뭐 그런 그 기업 회장님이나 뭐 아니면 정치인들이나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아마 이 사람 형제 중에 있을 거야 아마. 있을 거야. 유명한 사람이 있을 거야. 하다못해 그런 게 아니라면은 대단한 뭐 유명한 연예인이라도 있을 거야. 하여튼 그 유명세가 있는 집안이란 말이야. 유명세가 있는 집안인데 이 사람은 재물이 되어버렸네. 재물이 되어버렸다? 그 누군가를 위해 자기 가족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재물이 됐네. 근데 자기는 재물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재물을 삼아버렸네. 되게 어려운 거네요, 선생님. 진짜로? 그러니까 야, 너는 죽고 싶겠냐? 아니죠. 너 갇히고 싶겠냐? 네. 근데 내가 너무 많은 걸 알아. 내가 너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알아. 내가 터트리면 넌 유명해지지 못해. 그럼 내가 살아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 가둬버려야지. 입을 막아야 되거나. 그래서 계속 말을 하니까 어떻게? 죽여버려야지. 어이구 소름 끼쳐. 이상한. 야, 너 그것만 얘기해. 너 이 사람 죽었어 안 죽었어? 근데 아니 이제 소름 돋는 게
실제로 이렇게 죽으신 분의 사주를 들고 오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간혹 있어. 그래서 나랑 내가 막 뭐라고 해. 한 몇 번 있었는데 미친 거 아니야? 이 사람 죽었어 안 죽었어 똑바로 얘기해. 너 왜 얘기 안 해? 아, 예, 맞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네. 죽었어 진짜? 네, 지금은 이승에 있지 않으신 분인데 그래 영원히 못 떠난다니까. 근데 이분이 죽음에 있어서의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거든요. 아 근데 이 사람 내가 죽고 싶어서 죽은 거 아니야. 자살 아니야. 이 사람 자살 아니야. 그러니까 뭐- 어디 병이 들어서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집안이 뭐 재벌가나 뭐나 되나 봐. 네. 되게 유명세가 있는 집안인가 봐. 근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뭐 형이 됐든 동생이 됐든 집안의 누군가가 대단한 사람이 이 사람을 제물로 삼은 거야. 나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 근데 이 사람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 아, 그래요? 이 사람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야 그 사람 천벌 받는다 미쳤다. 그러면 스님이 느껴지시기에 이분의 기운을 딱 느껴본다면 딱 처음 드는 게 억울하고 억울해. 이 사람 울어. 이 사람 울어 구천에서.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제물로 삼은 사람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아, 귀신이 만진 손은 가시손이라 그랬어. 죽어서 내가 너를 그리워서 만진 손도 가시손이 되지만 너를 나는 가만두지 않겠어 하면서 만지는 손은 더더욱이 무서운 거야. 진짜로. 아우 소름 끼쳐. 이상한 걸 물어보고 얘는. 어우 소름 끼쳐. 이 사람 못 떠났어. 이 사람 울어. 이 사람 울어. 너무 억울해. 너무 분해. 하고 싶은 말도 너무 많아. 근데 그 말을 다 못하고 갔어. 이거 어떡할 거야? 이 억울하면 어떡할 거야? 야 근데 진짜 나쁜 놈이다. 그 놈은 살아서 잘 지내나 봐. 아, 좀 그런 어우 소름 끼쳐. 아우 소름 끼쳐. 그러면 스님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이유에 있어서 죽임을 당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지 그 사람이지. 자기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어. 그게 형제지간 같다니까 내가 봤을 때. 부모가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고 네. 이건 어떻게 합작품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쨌든 남이 죽이지 않았어. 근데 형제라고 하면 원래 형제끼리 사이가 좋지 않나요? 보통 그렇지. 근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그 사람의 그러니까 자기를 죽인 사람의 재물이었을 거야. 어렸을 때부터 친한 척하면서 그 형을 조금씩 밟거나 만약에 형이었다면 이 동생을 조금씩 밟거나 그랬을 거야. 그러면서 많은 일을 하게끔 해가지고 이 사람을 죽여버렸을 거야. 절대적으로 이 사람 자살 아니야. 어디 아파서 죽은 거 아니야. 갇혀서 누군가가 죽였어. 그게 뭐냐? 누가 칼로 와서 찔러 죽였다는 얘기가 아니야. 내 얘기는 뭔가를 놔서 죽였다는 거야. 아우 소름인데. 그리고 그냥 덮었어. 그러고 덮었어. 보편적인 사람들 같으면 우리 그거 뭐라 그러니 뭐 해보잖아. 부검을 한다. 그치. 근데 이 사람을 이용한 사람이 너무 높은 사람이어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억울하다고 나오는. 그럼 이 사람 너무 억울해. 근데 이렇게 만든 인간 이것도 미친놈이다. 야 왜 이러냐. 어떻게 이 가족이 그랬거든 분명히. 근데 이 사람도 되게 똑똑한 사람이야. 영리하고 이 사람 엄청 똑똑해. 그래가지고 진짜 해줄 거 다 해줬는데 잠깐만. 야씨 이 사람 형이 아니고 동생이야. 이 사람 동생이 이 사람 죽였어. 해쳐먹을 거 다 해쳐먹고 이용 다 해먹고 아주 정신병자 만들어서 죽여버렸네. 이거 어떡할 거야? 영혼이 못 떠나. 나 이거 소름 끼쳐서 큰일 났네. 근데 선생님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하늘 가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절대 아니 못 가시손이라고 가. 말하는 거죠. 이 사람 천도제 아니라 천도제 할애비를 지내도 못 가. 안 가. 갈 마음 없어. 이분은 계속 그 자신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든 하려는 해칠 거야. 이 사람 혐오렸잖아. 혐오렸어 이 사람. 그러면 아니 어떻게 혓바닥을 물고 죽냐고. 안 죽으려고 애를 쓴 거야. 아우 소름 끼쳐. 야 근데 이 사람 자기 동생 가만 안 두겠는데. 왜냐면 이게 뭐 벌이라고 해도 뭐
실제로 뭐 법을 내리는 법에 의한 벌이 있겠지만 천벌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야 어떻게든 가만 안 둔다 봐라 이제. 아, 그래요? 몇 년 안 남았다. 몇 년 안 남았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이갈어. 귀신의 벌전이 내려온다. 아 너무 무서워. 야 이 사람 피눈물 흘려. 뭔 소리야. 피눈물 흘려. 못 가. 울어. 그래요. 못 가 못 가. 어떻게 했는데 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줬구만. 모든 걸 시키는 걸 다 했나봐. 이런 답답한 사람이 있나. 머리만 영리했지 마음은 영리하지 못했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신기하네요. 소름 돋네요, 선생님. 어휴 안 됐다. 야 근데 이 사람 자기 동생이라 그러는데 너무 무섭다. 무섭다. 야 자기 동생이래. 신기하네요. 그래서 점수 이렇게 나오는 게 저는 내가 형 가족 같기는 한데 형인지 누나인지 뭐 동생인지 뭐 부모인지 이거를 내가 촉을 깨려고 한번 더 실었더니 동생이라고. 알겠습니다. 저는 근데 오늘 이분 들고 온 게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근데 이 사람 동생 대단한 사람인가 봐. 그래서 지는 해쳐먹고 다 해쳐먹고 있다는데. 그렇게 얘기하잖아 나한테. 누나랑 합방 안 하고. 해쳐먹고 다 해쳐먹고 있다는데 나한테. 그래서 더 억울한가 보네. 어이씨 소름 끼쳐. 알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말씀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신기하네요. 선생님. 그래. 네. 근데 너 맨날 이상한 거 물어보지 마. 이제 촬영하시죠. 궁금해가지고 죽은 사람 사주를 보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야 나도 얼음물 좀 한 잔 먹자. 소름 끼쳐 죽겠어. 아유 커피 한 잔 먹고. 네. 그래.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열심히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선생님 블라인드 테스트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한 분의 사주를 들고 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종이에 적어 왔는데 네. 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생년월일 그리고 네. 성별 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아, 거예요. 왜 그랬어? 그래서 그것만 듣고 느껴지는 기운 그대로 네. 신점으로 이렇게 점수를 네, 맞추시면 네, 네, 네.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네, 네, 이 종이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돼지띠네 59년생이면 이분이 어이구 9월 21일. 자, 이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분이면 돼지띠라고 나오는 사주를 놓고 본다 그러면 이 사람 자체는 입설의 구설도 많아야 되고 인간의 구설도 많아야 되고 욕심이라 그래야 될까? 뭘 하고자 하는 내가 누군가 1등이 돼서 내가 최고의 사람이 돼서 내가 올라가야 되고 어떤 일에 이게 최고치라 그러지 왜 내가 사장? 회장? 내가 모든 사람이 있으면 형제, 동지, 일신도 다 버리고 또 아니면 왜 회사 사람들도 다 버리고 내가 막무가내라 그러지. 막무가내에서 내가 높은 자리에 무조건 나는 올라가서 앉아서 모든 걸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주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게 뭐라 그래. 고지에 올라가기도 전에 중간에 어느 정도 이 돼지띠라면요 네. 머리가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교사, 선생님, 판사, 정치 이런 사람이 돼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어느 정도 내가 그릇을 해먹는 사주인데 돼지띠다 보니까 중간에 턱에 뚝 잘려.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거 제대로 먹고 툭 잘라서 도중하체 내려오든가 음해를 하든가 욕을 먹든가 내려와서 이 사람이 없어져야 되는 사주거든. 근데 뭐지 왜 이 사람이 지금 막 신경질이 나고 짜증 나고 화가 나가지고 막 사람을 그냥 막 잡아먹고 싶고 네. 이 소리가 나 막 욕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뭐 2년 전년 18년 개 같은 년 족 같은 년 개새끼 소새끼 네가 어머니냐 막 입에도 담지 못한 욕설의 욕의 이름의 말이 막 귓속에서 막 맴돌면서 막 그냥 죽여버리고 싶어. 이 구설수 입설수 열받은 거. 그러니까 혐침살이라서 혐침살이란 건 사주에 뭐가 들려오냐면 입안에 바늘이 달려서 그 혀에 그 찌르는 칼같이 찔러서 사람을 죽이는 욕설을 먹는 살이야.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한테 막 그냥 막 앞뒤 없이 욕을 하니까 너도 그래 그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또라이가 됐어.
그러니까 억울한 누명이죠. 뭐냐면 너희 쌍 너 모든 걸 그러면서 이 모든 억울한 누명을 갖다 씌워서 뭐냐면 이렇게 손발을 묶어 놓는다. 그리고 그 뭐라 그래, 새가 하늘을 날라 그러면 이렇게 날르고 막 높은데 창공을 날라야 되잖아. 이 욕을 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새라면 날개 쭉지도 꺾어두고 발목도 다 꺾어놓고 손도 잘라버리고 발도 잘라버린 거야. 손발을 잘라버린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 손발이 잘렸으면 어떻게 돼? 죽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펴보지도 못하고 이 하늘과 끝으로 올라가서 이 사람이 내려앉아서 꺾어져서 뚝 떨어져서 이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억울한 누명의 욕과 모든 말에 그리고 손발이 잘렸어. 그러니까 뭐가 돼? 이 사람 이거 되는 거지. 이게 또라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정신은 멀쩡한데 이 사람이 또라이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정신 분열자 또라이를 만들어서 너는 나쁜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죠. 네. 근데요, 이 사람이 네. 지금 죽었어요? 왜 그러죠? 여기 와서 봐요. 비춰봐요. 사람이 죽으면 여기 가라앉아요. 여기 가라앉았죠, 사주. 이 사람이 죽지 않았으면 이 사람이 깜빵에 갔든가 감옥에 갔든가 이 사람이 지금 매장이 됐든가 이 있잖아요. 이렇게 갇혀 있는 거 있죠. 아무것도 없는 거. 이 사람 아까 손발이 잘랐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108백주 죽은 사주라 나와요. 왜냐면 가라앉았잖아요. 사람이 죽었으면 명함을 주면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면 지금 아무것도 생존을 못하는 사주. 지금 가라앉았네 이 사람. 삼재면은 이 사람이 벌써 몇 년 전에 죽든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나무로 인해서 사살? 살인? 근데 이 사람이 정신 이상자로 들어간 하얀 그 집이라면 병원 같은 데도 혹시 들어갔다 왔어요? 오. 이것도 보이고요. 네. 교통사고? 교통사고. 사건 사고 네. 내가 잘못해서 죽었다. 근데 교통사고인데도 꼭 누가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죽으라고 만든 것처럼 이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갔다 그러면 네. 무슨 약을 먹어서 그 안에 죽으라고 누가 사주한 것처럼 이 사람이 제대로 제명에 죽지 않아야 될 사람이라면 내 명에 못 살고 죽어서 가는 사주. 그러니까 내 운에 내 사주에 단명이 없는데 단명의 사주로 지금 남 대신, 그러니까 남이 죽을 대신에 내가 죽음으로 선택해서 억울한 누명에 죽어서 가는 사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갇혀 이 물이 지금 명함이 여기 아까 사주 줬잖아요. 네. 이렇게 내려갔으면 이 사람은 108백주 죽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앉아 있으면 죽어야 돼요. 왜냐면 없어. 존재가 없는 사주. 살아있다 할지언정 살아있으면 감옥에 들어갔거나 네. 정신병원에 들어갔거나 감옥에 들었거나 수옥살로 들어가서 수갑을 채수 없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손발이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손발이 없으면 어떻게 이거야. 이거 깜빵 가는 거. 네. 만약에 살았으면 내가 나무리에 희생을 해서 내가 그 사람의 음해로 해서 깜빵 들어가서도 수갑을 채고 들어가서 안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예, 이 사람 운이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형제의 난이 뭐야? 형제의 난? 그 자꾸 싸우는데 땅 따먹기를 한 건지 뭐 아니면 자리 다툼인 건지 부모 형제가 막 무슨 눈 튀어나올라 그래. 엄마도 없어. 그러니까 부모도 욕이야 형제도 욕이야. 이 사람들이 이 왜 이방원이 형제의 난 나오지? 네. 난 그거밖에 안 보여. 아우상 용용용용 막 시끌시끌. 이 사람이 지금 죽은 혼백이라면 혼백인가 봐. 지금 혼백이라면 이게 그 나한테 수많은 욕, 내 마누라, 나, 내 자식, 부모한테 수많은 욕을 동생한테 욕 먹었는지 형한테 욕 먹었는지 그 욕 먹은 소리가 이 귀 속에서 떠나질 않아서 이 한을 품었어요. 이 안에 지금 한을 품고 이 사람이 어떻게 막 있잖아요. 지금 막 이래 막
이 울분울해서 지금 그 많은 욕이 이 머릿속에 있어 이 한이 돼서 진짜 돌아가신 양반이 혼백이라면 부패가 썩지도 않을 정도로 이렇게 한이 품고 지금 있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말도 못해요. 지금 말도 못해. 막 욕이 나오는데 어떤 말이 나와요, 막 그러면? 그러면 욕이라면 이 뭐 그러니까 내 마누라한테도 입에 담지 못하는 욕. 그리고 나한테도 욕. 그리고 칼 가지고 휘둘러는데 칼로 뭘 배때기 쑤셔 줄여 죽인다. 뭐 어디를 쑤셔서 죽인다. 목을 딴다. 너도 뭘 다 찔른 죽인다. 남자 영자의 음부라 그러지? 그거 다 없애버린다. 막 이런 말 같은 거 있지만 말 같진 않은 진짜 잔인한 말. 현침살로 내가 당하는 욕. 그것도 사람의 살인이에요. 현치살이란 사람의 살인을 하는 게 말을 하는 것도 살인이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독설을 품는 게 그것도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살 맞아 죽었다는 게 그래서 살 맞아 죽는 거예요. 그 정신이 온전하겠어요? 욕이란 욕이 말도 못하게 나와. 지금 막 어떻게 막 입에서 이게 막 바다 떨어요. 막 어떻게 할지를 못해서. 그래서 부모 가지고도 그랬네. 이게 뭔 다툼인지 몰라도 형제는 아니라 이러고 자리 다툼이래. 돈보다도 명예를 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돈은 아니고 조금 명예? 왜 있잖아요. 그런 거. 네. 그 집이 왜 아버지가 회장이거나 사장이었으면 동생이 이방원이 어떻게 됐어? 아버지가 형들이 많아도 동생을 줬잖아, 자리를. 그러면 형을 죽였잖아. 막 그러면서 자리 다툼. 그건 또 돈보다 명예 다툼이었잖아. 옛날에 조선 시대 그때 이방원 사건이. 나는 이방원 사건밖에 안 보여지. 이분은 보는데. 그 형제의 난처럼 부모의 자리를 놓고 네가 먼저 여기 회장 자리 잡을래? 네가 할래? 내가 할래? 그러니까 명예, 돈보다도 명예를 주시해서 싸워서 서로가 죽이냐 살리냐 이 다툼에 약한 자는 희생하게 돼 있어요. 독한 자는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희생양이라 그러니까 희생양. 제명에 못 간 살을 맞았다. 그것도 살 맞았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제명에 못 간. 우기 화기가 나지 않으면 내가 살 맞아 죽을 일이 있어요. 병이 생긴 거니까 병. 사람이 그 상대방의 왜 살인만이 살인이 아니랬잖아. 그러니까 말 끝에 그 사람을 죽이는 그 살에 마음에 꽂히면 내가 본인한테 우리 피디님한테 아주 악한 말을 하고 진짜 독한 말을 해서 얘기하면 그게 병이 돼야 안 돼. 병이 되면 어떻게 돼? 끙끙 앓는 거야 이게 마음에. 그러면 어떻게 돼? 사람이 병이 들면 죽어요. 이 사람의 제명에 못 살고 갔고요. 영혼의 혼백이 너무 많이 지금 이 형제의 난에 이 양반 주의를 너무 맴돌아요. 이 식구의 형제의 난에 그 형제 주의를 맴돌면서 너도 죽어봐라. 너 나한테도 너도 죽일 거야. 내가 끝까지 너를 저승길 물고 갈 거야. 두고 봐. 그러면서 이런 한을 품고 지금 원혼이 돌아다닌다고 봐야 될까? 저는 그렇게 보여요. 알겠습니다. 네. 오, 신기하네. 왜냐면은 네. 제가 오늘 실제로 들고 오신 분이 네. 선생님이 제 점사를 보는데 네. 너무 정확하게 맞히고 아, 나 싶어요. 소름 끼쳐 죽겠어. 그리고 이제 선생님 말씀은 이분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고 네. 저 어떻게 보면은 입막임을 당하기 위해 그쵸. 죽음을 당했다. 그게 아까 그랬잖아요. 현침살이든 말로 혀를 찔러 말 끝에 말로 해가지고 왜 사람을 죽이는 말일 때 네네네. 그게 현침살이 이게 칼이야 칼. 말 혀 끝에 칼이야 칼. 네. 알겠습니다. 요 정도만 봐줘도 이제 너무 그래요. 네요. 너무 또 고마우시네요. 오늘도 누구란 얘기는 끝까지 안 하시는군요. 네, 오늘은 저희가 말씀을 또 드리지 못합니다. 아휴 정말 끝까지 말 안 하네. 네, 진짜. 영상 통해 선생님도 같이 그러면 이 사람이 확인해 죽은 사람은 맞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여기 물에 가 이거 봐요. 여기 봤잖아. 네, 물에 가는 거. 맞습니다. 이런 거 죽은 사람이면 이렇게 내려앉아요. 너무 신기한. 이것도 있고요. 사람이 사업을 하다 망한 사람이 와. 그러면 이렇게 내려앉아요. 그 두 가지. 이 내려앉는 이유는 죽었거나 그 사람이 지금 상당히 위기에 생겼거나 죽을 수가 있구나. 이런 사람인데 이게 물점이에요. 이게 물점으로 사람 근데 잘 지내셨죠? 아
요즘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래요? 너무 피곤해. 얼굴이 피곤해 보이시. 좀 비에 쩔은 느낌, 습기에 쩔은 느낌이야. 완전. 촬영도 저희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오늘도 한번 잘 찍어볼 건데 이 촬영 전에 되게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 뭘? 원래 추석 때 나 피곤해. 방송 촬영 끝나면 또 바로 가야 돼가지고 오늘 그 추석 때 제가 뉴스 같은 거 계속 보니까 촬영 저희 전에 그 이재명 한번 찍었던 적 있잖아요, 선생님. 이재명이야 뭐 매번 찍으니까. 네네. 저랑 그때 찍으셨을 때 선생님이 딱 추석 시기쯤 약간 시끄러울 것 같다 그때 말씀해주셨던 걸로 기억나는데 맞아. 마침 딱 이번에 추석 때 또 막 말이 많더라고요. 예능 나온 것도 있고 해가지고. 걔는 걔라고 하는 게 줄밖에 없어요. 둘밖에 하기야. 뭐 나라님 욕은 둘만 있을 때 하는 거니까. 네. 근데 나는 그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보고 있으면은 네. 그냥 나는 되고 너는 안 돼야. 솔직히 말해서 나는 되고 너는 안 돼라는 게 너무 짜증나. 너무 내로남불이잖아. 네네네. 나는 되고 너는 안 돼. 나는 돼. 너는 안 돼야. 이게 어딨어. 말 그대로. 골 때리는 거잖아.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적용되는 것 같아. 다 그냥 그렇게 적용돼 버리니까 이 모든 사회 분위기가 그냥 자기 뜻대로 나는 되고 너는 안 돼. 이렇게 돼버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짜증나. 너무. 요즘 여론이나 이런 것만 봐도 갈수록 약간 선생님 그 전에 말씀해주신 독재가 돼가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거잖아. 독재.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네네네. 독재지. 그게 독재로 변하는 분위기가 완전히 연출이 돼버리는 건데. 선생님 그러면은 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이재명 씨 뉴스나 방송에서 보면은 되게 인자하고 약간 이런 걸로 보이는데 뭔가 그게 진짜 모습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생님 보실 때는 정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어떤 성격이고 어떤 사람인지도 보이나요? 화가 많아. 화가 많고 이걸 너무 잘해. 속삭임이라고 하잖아. 네네네. 이게 좋은 속삭임이라는 표현보다도 이렇게 왜 나쁜 속삭임? 악마의 속삭임? 이렇게 속삭임 이렇게 옆에 사람 두고 막 이렇게 속삭임 같은 게 되게 많아. 그 속삭임을 잘한다라는 소리는 자기 편을 잘 만든다라는 소리고, 자기 편을 잘 만든다라는 소리는 자기 화를 잘 시킨다라는 소리고, 자기 화를 잘 시킨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우리가 요새 말로 많이 하잖아. 가스라이팅. 그런 걸 엄청나게 좀 잘하는 사람? 나 어떡하냐. 좋은 말이 하나도 안 나와. 진짜 좋은 말이 하나도 안 나와. 너무 막 화가 나. 그럼 정말 자기 사람과 아닌 사람을 확실하게 구분짓나? 너무나도 이 편가르기가 너무나도 확실하게 해버리는 사람. 아까 이거를 뭐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이걸 뒤집어 보여줄 수도 없고 막 답답하네. 막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은따 왕따라는 말 있지. 네네네. 은따 왕따. 은근히 따돌리고 대놓고 따돌린다. 그런 느낌으로 좀 표현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대놓고 따돌리고 은근히 따돌리고, 지 말 안 들으면 대놓고 따돌리고, 내 말 안 들을 것 같으면 은근히 따돌리고, 막 이런 느낌. 그럼 그냥 왕놀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요? 그게 왕놀이지. 그게 왕놀이지. 뭐가 왕놀이야. 그게 그렇게 보면 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나라의 임금이라고 굉장히 온화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 온화한 뒤편에는 너무나도 많은 계산들과 너무나도 많은 속삭임들과 너무나도 지배적인 것들이 사람을 갖다가 옥죄이고 있다. 그리고 막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렇잖아. 좀 이렇게 독재를 하는 애들 보면은
막 자기 말 안 들으면 주변을 막 이렇게 포섭해가지고 한 사람 괴롭히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심해.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내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어렵게 큰 사람이거든. 네네. 힘들게 큰 사람이거든. 네네. 그런 프레임으로 본인이 어려운 사람들을 굉장히 위로해주고 그 위로 속에서 본인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 사람이잖아. 네, 그렇죠. 근데 그거는 또 내면을 들여다볼 게 뭐냐 그러면은 본인이 그만큼 어려워봤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의 심정도 알기는 하지만 그런 어려운 사람들의 심정을 본인이 잘 이용을 해서 거기에서 가려운 곳을 잘 긁어서 내 편을 만들. 그렇지. 그렇게 보면 되는 거지. 그런 게 자꾸 느껴져. 너무나도 심하게. 막 서민인 편, 서민들의 편이라고는 하지만 그게 근데 왜 자꾸 너랑 나랑 뒷담화하는 거 같지? 뭐지? 왜 이러지? 무서운데. 이런 건 처음 듣는 얘기예요 또. 아, 그래? 네네네. 그렇게 좀 묘사를 해주고 싶어 너한테. 묘사를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림들을 그냥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래야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아 너가.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정말 어떻게 보면 앞과 뒤가 좀 다른 그런 느낌도 있는 거 같아요. 이거는 앞뒤가 다른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교묘한 작품이지. 그죠. 만들어지는 이건 뒤통수보다 더 심한 거지. 소위 말해서 그죠. 만들어진 아주 그 교묘함이라는 게 들어가 있긴 해. 선생님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계속 반응들이나 여론만 봐도 이렇게 시끄러운데 선생님은 보셨을 때 앞으로는 그럼 좀 어떻게 될까요? 이 나라든지 이재명 씨라든지. 나는 국민이 깨어났으면 좋겠어. 가스라이팅이라는 거를 지배적으로 당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배를 당하지. 네네네. 그런데 나는 정의는 살아있다고 봐.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들 또한 이게 평생 그러진 않겠지. 네. 옆에 사람들이 도와주고 옆에 사람들이 힘 실어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그 굴 속에서 끄집어내주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 또한 거기에서 나올 수 있다고 봐. 그러면은 지금 국민들이 좀 정신이 지금 혼미해. 이 말이 처음에는 맞았던 것 같은데 그 속삭임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면서도 이게 지금 솔직히 중간쯤 와 있거든. 깨어나려고 하거든. 깨어나려고 하는 시기가 내년 중반쯤에는 깨어날 것 같아. 2026년도에는 이거 아니지로. 정말 이렇게 진실을 알게 되는 그런. 그러면서 국민들이 좀 깨어나는 게 보여. 그때쯤 되면 정신이 든단 말이지.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정신이 들 것 같아. 그때는 이 말이 PD 질문에 내가 대답을 해주자면은 이 말이 말 그대로 정신이 든다라는 소리는 그 양반이 내 편이 없어지겠다라는 소리지. 그 사람의 지금 편 만들어 놓은 거는 국민들이니까. 소위 우파 좌파가 있다면 뭐 우파도 당연히 여기에 좀 쏠려 있었다면은 이쪽으로 좀 확실하게 제자리를 찾을 것이고 좌파도 이거 아닌데 그러고 좀 그게 내년 중반기면은 한 7월 8월쯤 되면은 정신이 좀 깨어날 것 같은 기운은 있어. 그때 어떻게 보면 정말 좀 모든 게 좀 밝혀지고 드러나고 드러나고 그때쯤에는 그러면은 좀 더 선명해지겠지. 그러니까 뿌연 회색 빛이 어느 정도는 개지겠지. 이 비움이 이 비우는 이 흐림이 좀 맑아지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그렇게 어느 정도 깨어나게 되면은 정말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위태로워지지. 위태로워질 수도 있겠네요. 위태로워지지. 네네. 지금 어떻게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요즘 너무 이 얘기가 많이 들리길래 되게 궁금했어가지고 한번 여쭤봤었는데 좀 더 같이 지켜봐야겠네요. 그렇지. 네. 일단은 저희 그럼 이제 가서 커피 한잔 하고 그리고 이야기 나누고 촬영 한번 들어가 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알겠어. 네네.